안녕하세요. IT 크리에이터 테크몽입니다. 얼마 전에 제 채널에 LG V50에 대한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 조회수가 벌써 30만이 됐더라고요. 그때도 반응은 꽤 괜찮았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LG전자에서 그때 아쉬웠던 점들을 많이 개선해가지고 V50S ThinQ라고 하는 후속작이 나왔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의 만족을 시킬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한번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LG V50S ThinQ는 제품을 받을 때부터 지금 케이스가 되게 두꺼운 거 보이시죠? 위에 스마트폰 단말기가 있으면 밑에는 듀얼 스크린이 이렇게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예전에는 스마트폰만 쓰면서 별도의 케이스를 구입하셨던 분도 계실 텐데 지금은 그렇게 구입 안 하셔도 받을 때부터 이렇게 함께 있으니까 더욱더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럼 지금 박스를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박스를 열면 LG전자의 상징이죠. LG전자 스마트폰들은 다 이렇게 융을 하나씩 위에다 포함시켜 놓던데 제일 먼저 이렇게 융이 보이고 그 다음으로는 V50S 단말기가 이렇게 보여요. 단말기를 이렇게 보면 전면에 물방울 노치라고 카메라가 하나가 있어요. 뒤쪽에도 카메라가 두 개가 있긴 한데 언더글라스 디자인이라고 해서 카메라가 튀어나온 게 없이 이렇게 깔끔한 점은 진짜 예쁜 것 같아요. 외부 버튼이나 기능들은 기존에 있는 것과 동일한데 요 뒤에 보면 원래 있어야 될 것 같은 버튼이 하나 없는 게 보일 거예요. 이번에는 디스플레이 지문인식이라고 해서 화면을 켰을 때 디스플레이의 지문인식 센서가 아래에 내장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구성품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쪽에 있는 커버를 벗겨내고 나면 여기에는 가볍게 사용하기에 좋은 젤리 케이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고속 충전기, 그리고 고속 충전을 지원하기 위한 케이블, 그리고 이어폰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50S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듀얼 스크린을 한번 볼게요. 지금 듀얼 스크린을 케이스에 이렇게 뜯으면 뺐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고요. 되게 튼튼하게 포장이 되어 있네요. 자, 뜯어서 보면 이렇게 지금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러운 느낌의 디자인이 나고 있어요. 그리고 제품 전면에는 이렇게 거울처럼 되어 있는데 이번 V50S ThinQ 듀얼 케이스에서 진짜 좋아진 점 중에 하나가 소비자분들이 가장 많이 원하는 부분이었는데 바로 여기에 외부 스크린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없었으면 전화가 왔을 때 누군지 확인하려면 이렇게 듀얼 케이스를 열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 정말 좋아진 것 같고요. 뒤쪽에 보면 여기에 미끄럼 방지 처리를 위해서 가죽 질감의 느낌이 이 플라스틱 사출 표면에 구현이 돼 있어요. 실제 가죽은 아니고 플라스틱 외관 처리를 이렇게 한 건데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손으로 만졌을 때 미끄러짐이 훨씬 덜하고요. 스크래치가 훨씬 덜 납니다. 그래서 예전보다 훨씬 더 고급스럽게 나온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듀얼 스크린하고 V50S ThinQ하고 연결을 해보고 조금 더 제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이번 V50S ThinQ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하고 듀얼 스크린하고 결합하는 방식이 좀 바뀌었어요. 기존에는 뒤쪽에 있는 포고핀을 통해 가지고 듀얼 스크린으로 전력을 공급할 때는 유선으로, 화면을 보낼 때는 무선으로 이렇게 공급을 했는데 그때는 약간의 지연 속도가 있어 가지고 화면을 위아래로 스크롤할 때 양쪽이 다르게 움직인다는 게 불편하다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전력과 화면 모두 유선으로 보내가지고 지원 속도를 훨씬 더 낮췄고 배터리도 훨씬 더 덜 닳게 만들었어요. USB-C 타입 방식을 이용해가지고 여기는 V50S하고 이렇게 연결을 하는 방식이고요. 듀얼 스크린을 이렇게 ON을 하면 양쪽의 화면이 이렇게 둘 다 뜹니다. 그리고 외부에도 이제 2.1인치 디스플레이에서 전화가 왔었을 때는 상대방의 전화번호나 이름이 뜨고요. 카카오톡이나 문자가 왔을 때 내용은 포함되지 않고 그냥 진동이 왔을 때 카카오톡 알림이다, 문자 알림이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아이콘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내용까지 다 보여야지 더 좋지 않냐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우리 정보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이제 듀얼 스크린을 제가 한번 이렇게 열어봤는데 듀얼 스크린 열어서 보면 엄청난 변화가 있죠. 기존에 있는 스마트폰 화면하고 듀얼 스크린하고 디스플레이의 모양이 완전히 동일합니다. 이 디스플레이 모양만 동일할 뿐만 아니라 안에 있는 해상도, 픽셀 퍼 인치라고 불리는 PPI, OLED 패널까지 다 동일한 걸 사용하고 있거든요. 어느 화면을 메인으로 써도 전혀 이질감이 없어요. 외부 디스플레이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바랬던 듀얼 스크린의 기능이 뭐냐면 옆에 있는 이 힌지의 각도예요. 힌지가 여기 작동될 때 힌지의 각도가 이제 360도 어느 구간에서도 원하는 부분에서 멈출 수 있기 때문에 책상 위에서 쓸 때 원하는 각도에서 제가 보고 싶은 각도로 세워가지고 볼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고요. 그리고 양쪽 다 터치가 가능하니까 정말 완성도가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V50S 띵큐 같은 경우에는 크리에이터들을 위한 기능들이 많이 추가됐거든요. 요즘은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 분들이 정말 많다고 해서 별도의 카메라나 이런 거 사지 않고 스마트폰만으로 촬영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이 늘어났습니다. LG전자에서 그런 사람들을 고려를 해서 여기에 크리에이터 기능을 많이 넣었는데, 첫 번째가 여기 전면 카메라에 4K 기능을 지원한다는 거예요. 후면 카메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카메라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가 초광각 카메라고 하나가 일반 카메라거든요. 이 초광각 카메라의 화각이 136도로 정말 넓어졌어요. 화각이 넓어지면 좋은 점이, 일단 뭐 넓게 찍힐 수 있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화각이 넓어지면은 이게 손떨림 보정 기능이 들어갈 때 훨씬 더 강력하게 들어갑니다. 넓게 영상을 찍은 다음에 조금씩 영상을 이렇게 흔들어가면서 화각이 줄어드는 대신에 손떨림이 완화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제가 실제로 달려봤어요. 보통 스마트폰으로 달렸을 때는 이 흔들림이 되게 심해가지고 거의 못 쓸 수준인데, 제가 손떨림 보정 기능을 켜고 저희 집 근처 공원을 좀 달려봤거든요. 공원을 달리면서 지금 보이시는 화면을 보면 아시겠지만 이게 별도의 소프트웨어나 이런 거 사용하지 않고 이 정도까지 보정이 된단 말이야 싶을 정도로 되게 품질이 훌륭해요. 액션캠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쓰는 기술인데, 요즘은 스마트폰에서도 그런 기능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장비를 사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이 제품의 매력인 것 같아요. 그러면 영상 말고 소리에 대해서도 궁금하신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 소리가 요즘 먹방이다 아니면 ASMR이다 막 이렇게 소리를 녹음하는데 신경을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별도의 마이크를 이렇게 연결하지 않아도 이번에 ASMR 마이크 기능이 추가가 됐거든요. 한번 소리가 어떻게 변하는지 들어보세요. 지향성 마이크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스마트폰 카메라에서 이 정도까지 성능이 나온다는 거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화면이 두 개이니까 당연히 성능도 좋아야겠죠.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존하는 안드로이드에 사용하고 있는 AP 중에 가장 최상급에 속하는 스냅드래곤 855라는 칩셋이 탑재가 됐어요. 그거 외에도 램이라고 임시 저장 공간인 램이 6기가에서 8기가로 훨씬 더 많이 증가를 했고, 그리고 저장 공간도 128기가에서 256기가로 2배나 증가를 했어요. 이제 영상을 많이 찍게 되시려면 저장 공간이 더 많이 필요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저장 공간이 늘어났다는 점은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듀얼 스크린의 하드웨어적인 변화 말고 소프트웨어적으로도 업그레이드된 부분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인터넷 웹서핑을 하시는 분들에게 유용한 기능 두 가지를 알려드릴 건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하고 같이 협력해서 만든 웨일 브라우저에서 새로운 기능이 탑재가 됐어요. 그게 이제 웨일 스페이스라는 기능인데요. 오른쪽 위에 보면 전원 모양과 비슷한 버튼이 하나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누르면 듀얼 스크린에 웨일 스페이스라고 하는 별도의 공간이 뜹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누르는 모든 팝업 창들은 옆에 있는 듀얼 스크린에 뜨게 돼요. 원래는 제가 이렇게 버튼을 이렇게 누를 때마다 제 메인 스마트폰의 화면이 바뀌었는데, 여기 있는 웨일 스페이스를 켜게 되면 버튼을 누를 때마다 옆에 있는 화면에 새로운 팝업 창이 뜨기 때문에 이제 뒤로 가기 버튼을 누를 필요가 없습니다. 가격 비교를 할 때 진짜 유용하고요. 인터넷 기사를 보거나 아니면 블로그나 유튜브 이런 거 볼 때도 새로운 거 누를 때마다 뒤로 가기 누를 필요가 없다는 게 진짜 편리한 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제 글로벌 리더시라면 외국 홈페이지도 많이 들어가 보시게 될 텐데, 이럴 때 이 웨일 브라우저에서는 번역 기능도 이 웨일 스페이스 기능을 이용을 하실 수 있거든요. 영어로 된 홈페이지에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 밑에 보면 번역 기능이 있어요. 이 번역 기능을 누르면은 그냥 번역하기 기능이 있고요. 스페이스 번역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스페이스 번역을 누르면 원래 있었던 화면을 그대로 놔두고 옆에 있는 화면에서 번역된 화면이 나와서 번역하기 전 후를 한 번에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좋은 것 같아요. 이게 진짜 듀얼 스크린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이 웨일 브라우저 외에도 기본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크롬 브라우저나 네이버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쓸 수 있는 기능이 하나가 있는데, 바로 디스플레이 확장 기능이에요. 듀얼 스크린 메뉴를 누른 다음에 확장이라는 기능을 실행시키면 하나의 화면을 두 개의 스크린으로 확장해서 볼 수가 있거든요. 가운데 나오는 힌지 부분이 좀 남긴 하지만 화면을 좀 더 넓게 쓸 수 있다는 점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게임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이 듀얼 스크린만 제품이 없을 것 같은데요. 나만의 게임패드 만들기라는 기능이 있어요. 게임패드를 지원하지 않는 게임에서도 제가 원하는 대로 게임패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최대한 5개까지 만들 수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고, 그 게임의 화면에 있는 좌표값을 읽어서 하는 거기 때문에 터치가 되는 게임이면 다 지원을 합니다. 여기에서 게임패드를 추가하게 되면 버튼을 제가 원하는 대로 추가가 가능합니다.
보통 왼쪽에는 우리가 이동키를 추가를 하고요. 이동키를 추가하고 나면 위쪽에 좌표값을 원하는 위치에 놓고, 그리고 오른쪽에 우리가 뭐 공격키든 회피든 이런 키들을 하나 배치를 한 다음에 위에 좌표랑 매칭을 시킵니다. 배틀그라운드라든지 리인시라든지 이런 정말 유명한 게임들은 전용 게임패드를 만들었거든요. 근데 약간 매니악한 게임들은 이런 패드를 지원 안 해서 아쉬운 분들이 많았는데, 그런 매니악한 게임을 하시는 분들도 이런 게임패드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진짜 제대로 된 게임 머신이 뭔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LG V50s 땡큐 같은 경우에는 이 듀얼 스크린이 게임이나 몇몇 부분에서는 정말 다른 스마트폰들이 따라올 수 없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게 대표 라인업으로 앞으로도 비슷하게 업그레이드돼서 계속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 제품도 지금 하드웨어적으로는 충분히 만족스러운 부분이 있지만 소프트웨어적으로도 계속 업그레이드를 해줘서 4, 5시전까지 확실한 LG전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 LG전자가 앞으로 듀얼 스크린을 얼마나 더 활용도 있게 만드는지 그거는 지금이 끝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가 더 기대가 되는 스마트폰이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